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편으로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버거운 주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죠. 광개토 대왕 비와 그 다음에 오녀산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구려는 상당한 정도의 자존심을 줍니다. 자부심을 줍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좋고 또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또 반대로 돌려 말하면 고구려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거의 감당이 안 될 수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편을 통해 가지고 뭐 고구려를 비난하겠다든지 뭐 폄하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지 고구려도 제일 처음 생길 때는 대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부족 국가였겠죠. 그 부족 국가가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쳐지면서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적 공동체, 그리고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는 대개 앞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괜찮게 서술을 하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전에는 어떠했던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광개토 대왕비도 그 주변에 있거든요. 이 부분 쉽게 말을 하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라고 하는 국내성,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지도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로 보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구글 어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여기 요동반도 이 부분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장춘을 포함했을 것 같고, 하얼빈까지 포함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아마 여기까지는 포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극성기 때 고구려라고 하는 곳이 백제를 아주 크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수원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이 정도가 고구려 극성기의 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구려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라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제일 처음에 뭔가 조그맣게 부족 국가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여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설화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을 것인데, 고구려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 주몽의 건국 설화는 모든 설화가 그렇듯이 현실하고는 아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첫 수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그 국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성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항상 보면 현재의 그 국경 개념으로 거기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무슨 성 뭐 어디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멀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합니다. 자, 이 북한이고요.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두만강,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쭉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가다 보면 그다지 많이 확대를 안 했는데도 크게 보이는 시가 만포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만포시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여기 이제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진 선봉 이 지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길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만포로 가는 길, 이 길은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 넘어가는 길로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길인데요. 요 만포시를 보시면 만포시 자체는 여기를 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옛날 도시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커졌어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지반입니다. 지금 자기들 발음으로는 지안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지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당장에 여기 보면 뭐 몇 개 관광 명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고구려 유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고구려 유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에 바로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이제 비각을 세워놨죠. 최근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요 정도까지 지금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같은데 키가 뭐 아무리 작아도 150은 되겠죠. 그럼 150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게 보면 한 6, 7m가 돼 보이는 아주 높은 큰 비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거는 아마 그 당시 고구려의 어떤 무덤이었을 겁니다. 단 도굴도 심하고 오래되고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이게 누구의 무덤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겨울에 찍은 장면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요 일반 민가예요. 일반 민가인데 그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민가들이 그냥 있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방치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집안 시내가 되겠죠. 그냥 아주 그 전형적인 중국 중소도시의 시내고,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있고,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강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그리고 농사 짓기가 상당히 괜찮게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는 모르겠는데 산이 이제 여기 와야 이제 율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타나거든요. 이 산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근부터 여기 강변까지는 평지라는 얘기죠. 그럼 좀 넓은데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요 부분 요 조그만 개천 두 개가 합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강변까지 약 2.2km라고 하는 상당히 그 넓은 지역. 요게 2.2km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좁혀보죠. 그러면 뭐 여기 강이니까 여기서부터만 찍죠.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찍어보면 요거는 6.2km나 됩니다. 6.2km나 되는, 즉 이쪽으로 2.2km 정도, 이쪽으로 6km 정도의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겁니다. 여기가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 것인가? 여기는 이제 고구려 유적박물관이 있네요. 예, 보면은 국립공원이네요. 국립공원인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별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내판 같은 건 돼 있지만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 고구려 고분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고분들이 대단한데 이 고분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느냐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지는 않겠죠. 이 정도 돈이. 그런데 하고 싶어도 중국이 또 그 꼴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정부 욕을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고구려 유적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생각보다는 유적들이 상당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때 고구려 때 건가 하는 의문은 조금 들지만 아무튼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고구려가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고구려가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부족국가 아주 조그만,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부족국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단지 이름을 붙였느냐 못 붙였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 집안 여기가 이제 고구려 국내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통화시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중간에 이게 전부 다 뭐 완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비행기 타고 이 북은 날아가면서 보면요, 만주라고 하는 데가 완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여기에서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찍어 볼까요? 뭐 중간 정도에 찍고 하면은 대충 한 16km. 그러니까 이걸 직선 거리로는 못 가고 아마 요 길로 이렇게 갔겠죠. 요 길 따라 갔겠죠. 아마 요 길 따라 가면은 뭐 한 20km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제가 대충 찍어 보면은, 예, 대충 이렇게 해 보면은 뭐 요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18km니까 요것도 이렇게 바로는 못 갔을 것이고, 요렇게 가면은 뭐 거의 한 20km 됐을 겁니다. 여기가 원래 고구려의 최초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길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하는데, 여기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죠. 이것도 사진이 있을걸요? 예, 있네요. 뭐 이건 아주 경치가 좋은 사진이고, 요것도 그냥 경치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흔적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오녀봉, 운위풍, 오녀봉이라고 이렇게 해서 봉우리 이름을 이제 오녀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오녀산성이에요. 오녀산성이고, 여기에 나름 이럭저럭 그 등산로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중국에서는 여기를 복희시의 고적이다. 그러니까 중국 그 건국 설화, 중국 고대 전설 시대의 설화에 이하면은 복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희시, 신농시 이런 사람들 그 여기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6,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복희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과연 인정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희시의 고적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녀산성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접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무슨 책을 사주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오녀산성 사진을 이렇게 그때는 흑백 사진이죠, 제시하면서 고구려의 최초 발상지라고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오녀산성 여기 부근이 고구려의 최초 발흥지입니다. 발흥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캐릭터가, 알 수는 없죠,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캐릭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이제 있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을 정복했겠죠. 그 부족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 강은요, 사실 강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곳입니다. 이 강이 한번 보죠.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찍으니까 165m 나옵니다. 즉 이 강은 강 때문에, 압록강인데 강 때문에 건너가고 못 건너가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마고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나라 이름이 개마국이라고. 근데 개마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개마고원을 모두 통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그 개마국으로 조그만 부족국가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부여에서부터 왔는데, 뭐 졸봉부여, 남부여, 북부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부여가 어디였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여가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정확하게 여기가 부여의 최초 유적 중에 하나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장춘, 길림 이 부분입니다. 부여의 민족 구성에 대해서는 참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민족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 학설에 따라서 얘기는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뭐 DNA 조사까지 하면 과연 부여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같은 DNA 구성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민족사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꼭 혈통만이 아니고 또 문화사적 측면에서는 어떠했으며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부족국가 문명, 부여죠. 부족국가 문명을 세계사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당시 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뭐 당연히 저 서양에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봤을 때 당연히 뭐 저기 후한서도 그렇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쪽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우리나라 민족사로 보는 것이 맞는데 주몽이 도망을 칠 때 글쎄요 장춘에서부터 도망을 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준영에서부터 도망을 치는데 여기까지 도망을 쳤겠죠. 여기까지 도망을 치면은 무려 300km를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간에 설화에 보면 이 사람이 강을 건너요. 근데 강이 그러면 요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강을 건넜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보면 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원래 이제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 세력이 여기 또는 뭐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봤자 요 부근이었을 겁니다. 이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일단은 그게 없으니까요. 자기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 오녀산성이 있는 이 부근에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 세력을 조금 이제 몸을 의탁하다가 그러다가 또 중간에 보면 결혼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집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고구려는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환도성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럼 환도성은 어디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환도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 어디에 지금 정확한 위치가 지금 잘 안 보여서 하도 작아가지고 무슨 자치주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가 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자치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삼국 유사에 보면 단군설화 있고 거기 보면 환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환인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 아들이 단군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그렇고 아마도 이거는 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개념을 달리하지 않는 한, 즉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정의하지 않는 한은 지금 최소한 요 압록강에서부터 상당 부분까지는 현재가 우리가 얘기하는 한민족의 활동 영역이었다. 여기서 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치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한민족의 활동 영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맞을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리즈에 그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 보천보라고 하는 곳이 압록강변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중국 땅하고 거의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키로수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키로까지도 안 가는 미터 수였고요.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국경으로서 압록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다고 해서 국내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중국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국경으로서 기능한 것이 언제부터였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분명히 여러 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하고는 꽤 다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중국의 한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고구려사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굳이 한국을 위해서 좋게 써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에 제일 처음에 삼국 사기를 썼던 김부식, 이분은 중화사관, 4대 사관이 있었죠. 그런데도 고구려를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일연의 삼국 유사는 조금 다른 얘기고, 또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고구려사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굳이 조선에 대해서 좋게 써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구려는 당연히 한국사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 중에서 제법 배운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나라나 지방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고구려도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서 한 칸만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복잡한 얘기고, 오늘은 오녀산성이라든지 광개토대왕비라든지 국내성, 이곳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이 그리고 또 한반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지도 보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편 여기까지 하고, 아직 뭐 이 시리즈 끝이 나려면 한창 더 가야 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재미있으셨으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